정보철 링달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짜란나고 나타난 거는 공지사항 올리려고. 내일이 2022년도 3월 23일,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시험 1회 필기 합격자 발표 날이죠.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지를 들고 나와서 다 가답안 맞춰보고, 그리고 내가 합격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큐넷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에서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면은 얼마나 기쁜데.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실기 합격까지 내가 한 번에 가야 되겠다, 실기까지. 그런 뭔가 불타오르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새록새록 다지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셔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실기까지 꼭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조금만 더 불태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계신데, 다음 주에 바로 필기 원서 접수잖아요. 필기 원서 접수 미리 하시고 다음 주에 저랑 같이 2회 필기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자고요. 제가 2회 대비해가지고 4월달에 시험 있잖아요. 그 2회 대비해가지고 1회에 나왔던 필기 기출해설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계산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또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2회 시험에서는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격증 많이 따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 딴 게 중학교 1학년 때 워드 프로세스 3급이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뭐 머리 막 바짝바짝 깎고 그래갖고 얼굴 막 피둥피둥 해가지고 막 그래고 땄는데, 사진이 있으면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사무실 와서 생각이 났어. 집에 그거 되게 웃기게 생겼거든요. 얼굴이 이따만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때 얼마나 기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쁜 소식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의지가 한번 활활 불타올라야지. 합격했어. 지지난주에 합격한 거 알았어. 그때는 막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지. 근데 이제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불타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실기시험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합격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합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하자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다. 자, 실기 학습 방법, 이제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 얘기했던 거죠. 다 얘기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막 예습은 아니지. 뭐 책 보고 강의 듣고 그렇게 하니까는 막 복습하고 다시 반복하고 모르겠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제 강의 아니더라도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한번 쭉 읽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강의 듣고 편안하게 읽으시면은 그냥 몰라도 돼. 나중에 또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몰라도 되니까는 그냥 한번 편안하게 쭉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쭉 읽으면서 얘는 어디에서 쓰이겠구나, 얘는 뭐 설계에서 쓰이겠구나, 분석에서 쓰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획에서 쓰이겠구나, 이런 것들만 조금씩 파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어들만 좀 익숙해지도록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지. 실기 같은 경우에 필기하고 완전히 틀려요. 필기는 정말 대충 공부해도 됐었잖아요. 그죠? 한 3일 공부하고 합격했다. 일주일 공부하고 합격했다. 유튜브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실기는 안 그래요. 실기 일주일 만에 합격했다라는 유튜버들 있을 수도 있겠지. 극히 소수겠지만 그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고, 실기는 그렇게 합격 못해요. 어떤 이따만큼의 범위에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기는 절대 그렇게 합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도 아셔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고, 운영체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고,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고, 보안에선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 말고 안 중요한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봐주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시든,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은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들으시든, 책을 보시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것들을 나 지금 다 이해하겠다, 다 내가 암기하겠다라고 하나씩 파고들면은 시험 때까지 요만큼밖에 못 가.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한번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응? 최소한 2번 이상은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진행할 때 문제풀이 이딴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냥 본강만 쭉 나가고 있어요. 본강 쭉 나간 다음에 다시 마무리 특강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을 거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3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보처리 실기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나 이거 다 이해하겠다? 다 이해하겠다? 다 이해하겠다? 못해요. 응? 저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 그냥 쭉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째 돌리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근데 요거 할 때도 조금 절차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절차. 전체적인 개발 절차 있잖아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자, 이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차들에 맞춰서 조금 알아두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실기 출제 기준 보게 되면은 뭐 통합구현 쪽 있고 인터페이스 쪽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통합구현도 인터페이스 하라는 거고 인터페이스도 인터페이스 하라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분리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코드 문제들 교재만 보시는 분들 있으면 코드 문제들 나오는 거 있어요. 뭐 VO가 어떻고 DTO가 어떻고 DAO가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컨트롤러가 어떻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들이 나올까 정말? 그렇게 만약에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공단에서 그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합격률 20%잖아요. 정보처리 실기 같은 경우에 2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합격률 한 5% 언더로 떨어져요. 5% 언더로. 개발자도 못 풀어요. 그거는. 개발자도 그거는 풀기 힘든단 말이라. 개발자들이 VO 만들고 DTO 만들고 DAO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만들긴 하지. 근데 그 의도를 모르잖아. 뭘 만드는지. 구현을 해라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못 쓴단 말이야. 개발자들이 그것들을 다 외워서 하느냐? 아니에요. 갖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긴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5% 언더로 떨어질 거고 공단에선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20%로 유지해야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무슨 JDB 커넥션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지 말으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 나오면 그냥 틀려야 되는 문제예요. 틀려야 되는 문제. 맞춰야 될 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공부하고 있으면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시험이 될 거라.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용어들하고 깨알 언어 특강, 깨알 자바 특강 그런 것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학습 방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반적인 개발 과정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유지 운영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해야지. 자,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에서 V레벨, 테스트의 V레벨 있잖아요. 단위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하고 인스 테스트하고 이런 절차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공부할 때 그것들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도 모르고 냅다 공부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가 이게 네트워크인지 운영체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메모리 관리인지 프로세스 관리인지 요 정도는 알아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과정하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구들이나 산출물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UML하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해? 이거는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써가세요. 써간 다음에 시험 시작할 때까지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시험 시작하면은 얘 딱 덮어버리고 그거부터 찾는 거지. UML하고 디자인 패턴 문제는 그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다 외워서 하겠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개발자도 이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용으로만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것들을 다 얼마나 많은데 디자인 패턴 23가지요. UML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 좀 써가지고 그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해야지. UML에서 뭐 연관관계가 뭔지, 뭐 일반화 관계가 뭔지, 실체화 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는 해주셔야 되는데 뭐 달달달달 암기하고 가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장용으로만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안 쪽, 이쪽에서도 한두 문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쪽하고 OS 쪽.
그 운영체제 쪽 여기서도 한두 문제씩 꼭꼭 나오니까는 범위는 넓어 또. 네트워크 쪽 범위 엄청 넓고 운영체제 쪽 범위 엄청 넓지만은 그래도 나올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관리 쪽이라든지 프로세스 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OSI 7계층하고 또 뭐 있어? 그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암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닌 거예요. 얘는 암기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다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 자,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얘는 말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제가 유튜브에다 다 공개를 해놨잖아요. 뭐 저랑 같이 실기 하시는 분들은 뭔가 따로 특수한 걸 배우나요? 안 배워요. 똑같은 거 배울 거예요. C언어, 깨알 C언어 특강 그대로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깨알 C언어하고 깨알 자바 있잖아요. 자, 이것들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저랑 실기하시면은 깨알 C언어 특강 문제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이하는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 4월 중순쯤에 깨알 C언어 말고 깨알 C언어하고 깨알 자바 특강 말고 다른 데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이 깨알 C언어 특강 같은 경우에 제가 202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문제들하고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왔던 좋은 문제들 그런 것들 뽑아가지고 다시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이 특강 보시는 분들은 얘 듣고 오세요. 얘 안 듣고 오면은 익숙해지지 않아서 안 돼요. 얘 일단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특강 들으세요. 오케이? 이거는 진짜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그냥 문제를 줄줄줄 얘기를 할 거지 이 깨알 C언어 특강이나 깨알 자바 특강처럼 막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으니까 깨알 C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무조건 듣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특강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몇 문제 나오죠? 5문제 정도 나와요. 5문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깨알 C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SQL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DML문 있잖아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요거 구조들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셀렉트문이잖아요. 셀렉트문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셀렉트 프롬 있는 거고 웨어 있는 거고 엔드 있는 거고 그룹 바이 있는 거고 해빙 있는 거고 오더 바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맨 마지막에 오더 바이까지. 자, 요거만 딱 쓸게요. 오더 바이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거 써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SQL문 보면은 프로시저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 프로시저 만들어라 라고 시험 문제 못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은 말 그대로 또 5%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고 프로시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두 문제 나오잖아요. 얘도 한두 문제.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7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뭐 몇 문제 틀렸다, 아니면은 나 프로그램 언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 그냥 이번 시험 한번 볼 거야. 다음 시험 대비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요 두 개는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 책 어떤 게 좋아요? 다 안 좋아요, 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걸 뭐 하려고 사? 0도 쓸모가 없는 거, 0도 쓸모가 없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물론 개발자가 되려면 그걸 봐야지. 근데 여기는 개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개발 문제가 아니라 개발하고 시험하고 틀려요. 개발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거고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법하고 여기서 나오는 문법이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책들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다른 강의를 수강하겠다? 전혀 0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말고 깨알 C언어 특강 들어주세요. 깨알 C언어 특강에 있는 것들이 에지가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에지가 안 하면은 정말 거기서 벗어나면은 미친 척하고 낸 거고. 그래서 깨알 C언어 특강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도 프로그램 언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지가 안 하면 맞추실 거예요. 에지가 안 하면 맞추실 거니까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저랑 SQL문은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이 SQL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특강을 진행을 할까 하는데 요거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SQL문도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하시니까는 이것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랑 강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지 또. 이거 SQL문 간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특강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학습 방법은 뭐 별거 많지.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지금 나 이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2번 이상 돌려야 2번 이상. 2번 이상은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듣고 나서 그 이해 안 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반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의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혼자서 마무리 특강을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뭐 저랑 강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본강 무조건 들어야지. 본강을 무조건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특강 할 때는 다시 정리한 거 가지고 똑같은 내용 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망각곡선이 있으니까 망각곡선이 떨어졌잖아. 다시 올려야지. 올라가면 조금 더 유지된단 말이야. 마지막에 문제풀이 특강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유지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하나하나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깨알 시연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은 정말 합격해야 되겠다. 나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들어주셔야 돼요. 나 합격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 근데 합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랑 제가 이거 조회수 높으면 돈이 나오지. 저거 나오잖아요. 저 1000명 넘었으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 그거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제 기부할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소주 먹는데 안 쓰니까는. 예. 조회수 높은 것도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그 깨알 시연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특강 들으세요. 그 다음에. 안 들으신 분들은 이 특강 듣지 마세요. 머리만 더 아파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깨알 시연어 특강, 깨알 자바 특강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지사항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실기까지, 여러분들 합격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는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걸로 물러나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특강으로 또 만나야 되겠죠? 특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